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주현님 사연입니다. 제목은 어장관리 같은데 봐주세요 해가지고 무료 에너진단에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읽어봤는데, 뭐 어장관리 그런 건 아닙니다. 여자분이시고 26살의 대기업 사무직이시고요. 상대와 있었던 내용도 이렇게 쭉 읽어드릴게요. 교제 기간은 알게 된 지 한 2달 정도 됐고요. 썸 타는 사이입니다. 사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친구의 친구인 사이인데 직접적으로 겹치는 친구는 없고요. 한 2달이 정도 건너서 아는 사람인데 이제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 호감 표시하고 번호 물어봐서 이 남자한테 알려줬고 어쩌다가 보니까 이제 잠자리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날 잠자리를 하고 난 그 다음날에도 계속 전화를 하고 연락이 계속 남자 쪽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데이트하자 뭐 이렇게 만나자 하길래 만나서 그냥 밥 먹고 카페 가는 데이트하고 연인처럼 뭐 그렇게 행동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다 사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주현님은 그날 헤어지고 또 언제 만나자 막 이렇게 얘기하길래 알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만나자고 해놓고 약간 카톡 텀이 느려졌대요. 그래서 이 주현님은 성급하게 마음이 떴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주현님이 이거 엄청 주현님이 부정적인 생각이 엄청나요. 진짜 이건 어장관리도 아니고 부정적인 생각의 그냥 향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자의 카톡 연락 텀이 늦어졌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 남자 마음이 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와, 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이 여자가 뭐 부정적으로 대충 대답을 하고 그랬어요. 주연님이.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 만나기로 한 날 약속이 있어서 안 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금요일 날 말고 목요일 날 어떠냐고 했더니 목요일은 일 때문에 뭐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애매모호해진 거죠. 그래서 주연님이 그럼 내가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겠다고 하고 카톡을 끝내놓고 그 이후로 그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주연님이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남자 쪽도 기다렸겠죠. 근데 같이 그냥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오니까 애매하게 연락이 끊겨져 버린 겁니다. 물론 그날도 못 만났겠죠. 연락을 안 했으니까. 그래 놓고서는 이 주연님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뭐 또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하고서는 이렇게 그냥 혼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근데 굉장히 놀랍죠. 이거는 연락을 주기로 했었으면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남자 쪽에서는 아마 거절당했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게 무슨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부정적인 생각입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한 달 만에 또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2-3달 정도 일 때문에 대구에 잠깐 내려가는데 가면 오랫동안 못 볼 것 같으니까 그 전에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주연님은 이게 이해가 안 갔대요. 왜 보자고 하지? 이렇게 하면서 이해가 안 됐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왜 이해가 안 될 부분이 없는 게 남자는 계속 호감을 표시하고 계속 주연님에게 시도를 하는 거예요. 데이트 약속도 잡고 계속 시도를 하고 기다리고 이런 행동들을 계속 하는 거죠. 이게 뭐가 이해가 안 갈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주연님은 뭐 손해볼 거 없다는 생각으로 약속 잡고 나갔대요. 또 왜 그런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때만 해도 미련이 거의 없던 상태라 좀 귀찮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랬대요. 영화 보자고 하길래 뭐 밥 먹고 영화 보고 오락실 가고 술 마시고 첫날 갈 때까지 갔다는 그 죄책감에 이번에는 진짜 얌전히 집에 가려고 했는데 술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또 잠자리를 하게 됐대요. 이거는 뭐 자기 통제력이 없고 자존감이 지금 주연님은 자존감이 매우 낮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존감을 해치는 나쁜 악습이라는 강의가 있는데 자존감을 해치는 나쁜 악습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악습 자존감을 낮추는
나쁜 악습에서 탐닉하기 악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건데, 자, 그 다음날, 이제, 남자분이 이제 데이트를 하고 나서 이제 잠자리까지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잘 해보려고 하트 붙이고, 자기야, 이런 식으로 너랑 맨날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데이트도 기억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주연님은 적극적으로 대꾸를 안 해주셨대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연님의 행동이 복잡합니다. 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지. 남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왜 부정적으로 행동하시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자존감이 매우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냥 저런 멘트는 적당히 받아주고 넘겼대요. 근데 왜 그런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주연님이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오전에는 연락을 거의 못하고 그러다 보니 서로 답장이 엄청 느려지기도 하더라고요. 상대가 마지막에는 2-3시간 만에 와서 이제 너무 짜증났대요. 그리고 그 남자는 이제 대구로 내려갔고, 그리고 카톡이 딱히 성의 있지도 않고 가끔 뭐 하냐고 물어보긴 하지만 내용 자체가 저한테 관심이 있고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아서 이거는 개인적인 주연님만의 판단이죠. 실제로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남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데 계속 거절을 당하니까 좀 소극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냥. 그래서 상대방이 좀 할 말 없게 온 카톡을 보내서 그냥 읽고 씹어버리고, 그랬더니 또 몇 시간 뒤에 주말 잘 보내고 있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봐요, 남자가 얼마나 적극적이, 이 정도면은 아주 저돌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계속 주연님이 이 남자를 계속 거절하고만 있어요. 거절하고 있는데 이 남자한테 왜 이러냐고 물어볼 필요는 없겠죠. 응? 또 같이 보기로 한 영화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그거 친구랑 볼지 말지 고민 중이라고 하니까 어차피 내가 멀리 있으니까 보지 말라고도 못하겠네. 자기도 같이 보고 싶다고 왜 지 맘도 모르냐고 라고 하는 게 전부이래요. 그래서 대구 놀러 오라고 하고 이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연락을 이어나가기는 하는데 텀이 길고 별로 내용도 없고 하는 카톡이 지속됩니다. 대체 이 남자는 왜 연락을 계속 하는 걸까요? 당연히 본인을 좋아하니까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왜 연락을 하는지, 저는 왜 주연님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내가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 이거는 너무 자존감이 낮고 부정적인 생각이야. 응? 이거는 왜 이렇게 좋은 상황을 놔두고서는 왜 좋은 상황에서는 대응 안 해주고 나중에 매달리려고 하는 거지 뭐. 좋은 상황에서는 대응 안 하고 나중에 매달리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죠? 주연님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는 좋은 대우를 받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형편없는 대우 받으면 그때서야 매달리는 행동을 할 거예요. 뻔해, 이런 행동이. 미래를 갖다 제가 예언해 드렸습니다. 응? 네. 자, 아무튼 사실 저는 제가 그날 술 먹고 실수를 해서 그냥 안 사귀고도 가끔씩 만나서 놀 여자니까 계속 연락하고 싶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든대요. 말도 안 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요. 너무 기준 없이 상대방에게 빠진 것 같은데, 또 최근에 만난 사람들 중에 제일 마음이 가고 설레고 그런 사람이라 저는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아니, 잘 되고 싶은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대체 만나지도 못할 거 왜 계속 연락을 하는지, 한 달 만에 다시 연락 온 이유가 뭔지 묻고 싶지만 매달리는 것 같아서 묻지는 않았대요. 충격적이죠. 이 여자분은 너무 멘탈이 안 좋다. 주연님은 이건 멘탈이 너무 안 좋아. 결국 결론도 있습니다. 결국 느린 답장 못 참고 나도 너 보고 싶지만 이런 연락은 의미 없는 것 같다. 어차피 만남 기약도 없는 거 뭐라도 정해지면 연락하자고 하고, 서울 언제 올지는 내려가서 회의해봐야 안다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짧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자분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타당한 얘기라고 들었을 거예요. 아마 남자분은 그래 맞아 연락 답장도 느리고 뭐 이렇게 어차피 만남 기약이 없잖아요. 대구에서 언제 올라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데 이런 연락을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건 사실이지. 하지만 남자 쪽에서는 계속 이제 이 만남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었겠죠. 이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으니까 연락을 계속 했겠지. 이 남자가 무슨 뭐 왜 이랬겠어요. 상식적으로 상황적으로 봐도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부정적인 생각 제발 좀 치우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그 이후로 연락 서로 안 하는 중인데 자꾸 생각이 난대요. 이 남자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정말 이거는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한다면 언제쯤 해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가 대구라도 내려가고 싶습니다. 근데 아니 대구 내려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관계만 잘 유지해가지고 서울 올라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참네. 이거는 지금 뭐하는 시츄에이션인지 정말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연락을 해서 보러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정신 나갔죠.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이 남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때는 왜 다 걷어차고서는 지금 버리니까 지금 완전 거절 다 하고 나서는 왜 매달려? 도대체 그냥 이거는 나는 매달리고 싶어요 라고만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응? 이거는 진짜 제가 보기엔 남자 입장에서는 어장은 주연님이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는 주연님이 계속 지금 하는 행동만 보면요 계속 거절하고 막 연락 뜸하게 하고 반응 안 좋고 이런 행동을 하니까 남자애가 계속 매달리다가 지쳐 나가서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리고 나서 지쳐서 나가서 떨어지면 그때서야 매달려? 이게 뭡니까? 응?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지금 뭐 아니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그냥 연락 계속 원래 하던 대로 해가지고 뭐 연락하다가 서울 한번 놀러 오면은 그때 연락해라 그래가지고 만나면 되는 거지 뭐 지금 어떻게 해. 만나서 그리고 아까 전에 영화 얘기도 했었는데 영화 친구랑 보자고 얘기할 게 아니라 친구랑 보자고 하는 게 올라오면 같이 보자고 얘기하면 얘가 빨리 올라올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얘가 자기야 막 이렇게 하는 거 얘기했을 때 우리 무슨 관계야 물어보면은 얘는 사귀는 관계라고 바로 얘기할 것 같은데 이 남자는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거 답답해 죽겠어요 이건. 이 남자 엄청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얘는 잠자리 하고서도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계속 그 다음날에도 하트 붙이고 야 난 너랑 이렇게 자기야 부르고 너랑 맨날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뭘 버리려고 해. 그러면 왜 지금까지 연락이 됐어. 잠자리하고 한 번 잠자리하고 버렸어야지. 왜 연락을 지금까지 해. 그리고 다음날 왜 자기야라고 불러. 도대체 그 사람은 이 여자를 안심시키려는 행동인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보기엔 계속 잘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문제인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이건 이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거의 사귀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이걸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현님은 뭐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이건 딱 주연님이 어떻게 메타프레임을 딱 잡았어. 어떻게 잡았냐면 이 남자는 나를 가지고 놀다가 버릴 것이라는 메타프레임을 딱 설정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그런 부분만 계속 보는 거지. 이거는 뭐 다른 사람 말이 들어오지도 않는 딱 그것만 보고서는 쭉 트래킹하는 거지. 뭐 다른 말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응? 그냥 뭐 자기 인생이 그런 거 이거는 뭐 이렇게 생각해서 본인 인생이 안 좋으니까 그것만 잘 따져보면 되죠.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 인생이 좋아질 것 같으면은 이렇게 생각 계속 하셔도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해봐야 좋은 남자 다 놓치지. 이 남자가 엄청 적극적으로 나오고 마치 사귀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왜 이거 가지고 이거 다 차려놔가지고 밥숟가락을 입에 딱 넣어주는데 딱 고개 돌려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 남자랑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남자가 계속 매달리고 있는 건데 뭘 본인이 매달리는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침 다시 얘기해드리면 연락 계속 이어나가셔도 되고요. 이 남자가 그런 뭐 자기야 이렇게 부르면은 우리 무슨 관계냐고 사귀는 건가 그렇게 물어보면은 뭐 사귀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식적으로 한번 뭐 고백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애가 알아서 준비해서 이벤트식으로 고백 한번 해줄 겁니다. 그러면 정식적으로 사귀면 돼요. 그렇게.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거는 이 남자가 워낙 좋아하고 대신 이런 식으로 실갱이 하느라고 남자애가 지쳐서 떨어져 나갈 위기에 처한 거지. 그때서야 이제 제가 이거 상담을 하다 보면요. 사람은 자기의 자존감의 크기에 따라서 그만한 대우를 받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자존감이 떨어지면요. 가치 낮은 사람처럼 대우를 해야지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치가 낮은 여자들은 매달려야지 직성이 풀리나 봐요. 왜?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매달리지 않을 만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매달릴 상황을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그거는 본인이 원해서 만드는 건 아니겠지만 자존감을 좀 키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아무튼 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레니 봉사님 들어오셨군요. 혹시 들어오셨나요? 예, 주연님 들어오셨어요? 들어와도 얘기를 안 하겠죠. 들어와서 사연을 보고 있어도 얘기를 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죠? 자, 오늘 사연은 2개입니다. 아, 들어오셨어요? 김김님인가봐. 김김님이 땀 흘리고 있는 거 보니까 김김님인 것 같은데? 그죠? 저 김김님 맞네. 맞으면은 하트. 아니에요? 아, 아니구나. 아이고. 아무튼 안 들어온 걸로. 아, 낮에 상담 받으신 분이에요? 음. 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짧은 연애 멘탈 터집니다 해가지고 쿠루님이 올리신 거고요. 이거는 쿠루쿠루님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쿠루루 이게 있죠. 그분이랑은 좀 다른 분이에요. 쿠루쿠루님, 이 방송에 들어오시는 쿠루쿠루님은요 남자분이시고 지금 상담 받으시는 쿠루님은 여자분이세요. 여자분이세요. 여자분이시고 31살의 간호사. 자, 상대방 남자는 36살이에요. 재회를 하고 싶은 거고요. 이게 교제 기간이 되게 짧아요. 2주. 이것도 또 최악이죠? 자, 이것도 사연 읽어드리고, 이게, 이 메타프레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2가지 사연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2주 정도 만나시게 됐고요.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중순 소개팅 어플로 만나게 되었고 그동안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말이 되게 잘 통한다고 느꼈어요. 저한테 부담스럽게 들이대지도 않았고요. 제가 소개팅 어플 하지 말라 그랬죠. 이게 대부분 멘탈이 안 좋으신 분들이 소개팅 어플을 자꾸 손을 대시더라고요. 자, 약 1주 정도 카톡 및 전화 연락을 하다가 첫 만남은 저녁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영화를 봤어요. 첫 만남부터 항상 상대방이 제 집 앞으로 왔고 연락도 저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일할 땐 정말 바빠서 퇴근 때까지 정말 하나도 연락을 못 하는데 연락이 너무 오랫동안 안 돼서 자기가 연애를 하는 느낌이 안 든다고 말을 하면서도 연락을 재촉하지는 않았어요. 상대방 퇴근 시간 저녁 7시예요. 퇴근 시간 및 저희 집까지 오는 시간 때문에 항상 저녁 8시 이후에 저희 집 근처에서 만나서 저녁 먹고 커피 마시고 어쩌다가 영화 보거나 산책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는 데이트를 했습니다. 데이트 비용은 남자 쪽에서 한
7에서 8 정도를 부담을 했대요. 세 번째 만났을 때 상대로부터 고백을 받아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게 5월 말이고요. 사귄 지 한 5일 정도 됐을 때 제가 6월 2일에 타 지역에 결혼식을 가게 되었고, 상대방이 차가 있으니까 아침 일찍 결혼식장에 데려다 준다고 하다가 아예 1박 2일로 근교로 함께 다녀오는 걸로 이제 1박 2일 여행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좀 문제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걸 보시죠. 그 전까지는 사귀고 나서도 스킨십에 되게 철벽을 쳤어요. 제가 첫 연애에 상처받은 게 많아서 데이트 중에 그런 거 은연 중에 많이 티를 냈고, 놀러 가면서도 나 이런 거 처음 해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남자분 지갑을 구경하는 척 하면서 민증을 꺼내보고, 이름이랑, 꺼내보지는 않고 민증을 몰래 본 거죠. 이름이랑 나이가 내가 아는 거랑 정말 똑같은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궁금하다 이러면서 명함도 달라고 해서 받고 이런 행동을 했대요. 근데 요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당당하지 못하고 프레임이 낮은 행동으로 보였던 거라 생각했어요. 뭐 없어 보였겠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하셔도 되는 행동이라고 느껴요. 다른 여자분들도요, 소개팅 어플로 만나거나 아니면 뭐 남자분 만났을 때 그 신분증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 세상이 너무 흉흉하니까 초반에는 해도 돼요. 초반에는 해도 돼. 연애 초기에는 당연히 사귀는 관계, 요즘에 세상이 흉흉하니까 워낙 뭐 나쁜 일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들도 상황적으로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남자분은 더군다나 소개팅 어플로 만났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여자들도 많았을 거고, 어느 정도 이거 통과 의례라고 생각을 하겠죠. 처음에는 그렇겠지.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도 쭉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게 문제예요. 처음에만 그러셔야 되는데 쭉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게 문제죠. 당연히 이 정도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가지고 뭐 없어 보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괜찮아, 있어 보여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지. 오히려 확인을 해야지. 남자들도 얘가 그런 거에 경계심이 많고 얘가 진지하게 나를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겠죠. 의심한다고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이 정도는 검수를 해야지. 물건을 아무나 만나는 그런 여자처럼 보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시는 게 맞아요, 이건. 근데 이제 상대방 남자는 그걸 다 이해해 줬다고 합니다. 다 맞춰줬고요. 명함 달라고 하니까 바로 주고, 손잡는 것도 제 허락을 먼저 구하고 손잡기도 하고, 뭐 절대 강요하는 것 없이 크루님의 이 의사를 꼭 물어보고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예, 존중을 많이 해줬던 거죠. 그래서 이 크루님이 경계심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건데, 아무튼 경계심이 있었지만 1박 2일을 결심한 건 저도 마음이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하지만 1박 2일을 결정하고 나서도 제가 그 사람 자존심을 많이 건드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놀러 가기 전에 놀러 갔다 와서 나랑 헤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농담조로 얘기를 하겠는데,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농담조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돼. 이거는 농담이 아니죠. 이거는 부정적인 생각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답 없는 거죠. 아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정말 이거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신분을 검토하는 거는 해도 되는 행동이지만, 이런 부정적인 생각, 아니, 놀러 갔다 와서 자기를, 이거 지금 방금 전에 사연했던 주연님 사연이랑 똑같죠? 주연님이 그러잖아. 자기 한 번 자고 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다를 게 뭐가 있어.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행동. 이건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는 그냥 화내거나 나쁘게 받아치지 않아서 패스를 했대요. 그냥 한 번 정도는 넘어갈 수는 있겠지. 근데 처음 약간 갸우뚱했을 거예요, 이때 남자애가. 아무튼 놀러 가서는 잘 보냈대요. 잠자리는 좀 안 맞았다고 하는데 별걸 다 따지기는 해요. 왜 자기랑 사귀기로 했는지 서로 물어봤었는데, 저는 그 사람이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편하게 해서 좋았고, 그 사람은 제가 생각이 깊어 보이고 올바른 사람인 것 같아서 연애를 결심했대요. 그렇잖아요. 이게 좀 어느 정도 경계심 있는 행동은 좋은 건데 부정적인 거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갔다 와서 잘 갔다 왔고 집에 가면 연락한다고 했는데 도착해서 씻고 온다는 카톡 이후 몇 시간이나 연락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제 쿠루님이 화가 난 나머지 나랑 잤다고 잠수 타는 거냐라고 톡을 했대요. 이게 아주 충격적인 결정타입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와, 이런 얘기는 헤어지고 싶어도 이런 얘기는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헤어지고 싶어도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돼. 아니, 나랑 잤다고 연락이 한 몇 시간 없다고 해서 나랑 잤다고 잠수 타는 거냐라고 톡을 보냈대요. 야,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그래도 밤까지 카톡을 안의식 상태라서 밤에 또 너도 다른 놈이랑 똑같은 놈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연락이 왔대요. 다음날 아침에 그 상대방 남자로부터 카톡이 왔는데, 집에 가서 씻고 피곤해서 잠들었고, 일어나면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그쵸. 당연히,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가서 잠자리도 했고, 뭐 여행 갔다 와서 피곤했겠지. 얘가 뻗은 것 같아. 근데 이걸 갖다가, 잠수 탔냐, 뭐 따먹고 버렸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랑 잤다고 잠수 타는 거냐, 뭐 너는 다른 놈들이랑 똑같은 놈이냐, 이런 카톡을 보고서는 이 남자가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화가 나서 연락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일단 그걸 보고서 화가 나서 연락을 안 하고 그냥 잤대요. 다음날 일어나서 연락하려고 했는데 밤사이 또 이 쿠루님이 또 막말한 걸 보고서 계속 이러면 못 만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당연하죠.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얘는 당연히 이거는 이러면 못 만나죠. 어떻게 이러면 만나? 뭐 몇 시간 연락 안 하면 쌍욕을 보내는데 이건 어떻게 만나요? 그래서 이 남자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더래요. 그대로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생각한 시간을 달라고 한 날부터 제 카톡은 일십, 전화는 일절 안 받고, 상대방 카톡 프사에는 저희 둘이 같이 손잡고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이거 봐, 이렇게 확실한 사람인데, 이틀이 지나서는 저에게 아무 말 없이 그 사진을 내려버렸습니다. 이거 상태가 안 좋은 여자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 거죠. 생각해본다던 기간에는 제가 계속 미안하다, 안 그러겠다, 대화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매달리는 행동을 하셨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확실히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매달리는 행동 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자기 가치를 높일 이유는 없으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이제 매달리는 행동을 하고 나서 6월 7일쯤에 이제 짧은 기간 고마웠다 하면서 네 맘 이해한다, 네가 너무 속상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카톡을 또 보냈다고 해요. 사실 그 이후에도 연락을 딱 끊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카톡으로 하나씩 보내거나 전화를 걸면서 자꾸 연락을 했대요. 일단은 계속 매달렸다는 얘기죠. 미안하단 말도 다시 하고 네 마음 이해해야 한다, 뭐 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행동에 대한 책임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뭐 이해하는 마음이랑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아쉬움이 많으니 괜찮을 때 나중에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건 그냥 매달리는 행동이라서 다 본인 가치만 깎아먹지 제외는 안 될 거고요. 아무튼 답장은 없었대요. 카톡을 보내고 하도 일이 안 없어지길래 옛날에 소원나무님이랑 똑같죠. 맨날 일이 안 없어지는 건 맨날 보고 있어. 아무튼 차단한 줄 알고 보고 싶다는 말도 안 했었는데 알고 보니 차단이 아니고 며칠 있다가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읽은지는 여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다가 마지막 카톡 온 게 6월 24일에 시간 좀 줘, 생각 중이야, 이런 톡이 왔는데 답장은 안 했어요. 또 이거에는 또 답장을 안 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이분들은 확실히 좋은 반응이 나왔을 때는 이게 먹이를 안 주고, 안 좋은 반응이 주면 안 좋은 반응이 나왔을 때 먹이를 엄청 줘.
그러면 이거는 안 좋은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훈련법이에요, 이게. 야, 너는 버릇없게 행동해. 나한테 막대해도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반응이었을 땐 먹이를 안 줘. 근데 나쁜 반응이었을 땐 매달리고 관심 보여주고 뭐, 난 사랑한다, 어떤다 얘기는. 그러면은 이 남자애가 학습하는 거는 내가 떠나야지 이 여자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이런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야, 아무튼, 예. 뭐, 7월 11일에는 프로필 사진까지도 카톡 차단당했다. 그런 거고. 이제 뭐, 이게 단 2주만 만나고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게 여러분 오래 만난 게 아니고요. 단 2주 만나고 이런 행동을 하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의 상황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단 2주. 많이도 만난 것도 아니야. 2주. 2주. 응? 아, 예. 안구먼 협회장님. 예. 사랑합니다. 아, 예. 별풍선만 쓰고 나가시네. 아, 셰슬님도 들어오셨네요. 예. 데이트 잘하시고 오시죠. 예. 아, 크루님 들어오셨네. 그러네요. 그렇죠. 크루님하고 전에 지금 오늘 상담에는 주현님 이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네. 2주 단 2주만 만나고 제외하고 싶다고. 근데 상대방이 새 연애를 시작해서 제외가 안 됐거든요. 이거는 제외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썸 타다 그냥 헤어진 거예요. 아, 정도 신뢰도 들기 전에 이렇게 헤어져서 정말 어렵고 절망적인 것도 알고 희망이 없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예, 잘 알고 계시는군요. 사실 이렇게 되고 나서 제 마음을 뒤늦게 깨달았고, 이게 말이 안 돼. 이건 마음을 깨달을 문제가 아니라요.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해야 돼요. 마음을 깨달았다라는 얘기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2주밖에 안 만났잖아요. 뭘 마음을 깨달아. 이건 크루님, 이건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라서 마음을 깨달은 그런 표현이 말이 안 맞습니다. 예. 헤어지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만회하고 있어요. 잠자리 이후의 행동이 너무 제 가치를 떨어뜨린 것 같고요. 제가 너무 심하게 굴어서 깊지도 않은 정이 다 떨어졌을 것 같네요. 연애의 상처는 저의 이전 사람이 준 거지 지금 이 사람이 준 것도 아닌데 자꾸 철벽을 치고 괴롭힌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잘못을 했고 욕심인 걸 알지만 이 사람과 재회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황에는 안 맞는 행동이라서 본인 마음은 알겠는데 상황과는 안 맞는 행동이라서 2주 만나고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게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상식적으로 그 남자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내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2주 만나고 이런 행동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여자 생겼으니까 포기를 하시는 게 맞지. 왜 이거 갖다가 매달리는 이유는 뭐 몰라. 하셔도 돼요. 1년 있다가 그 여자랑 얼마나 만날지 모르겠지만 헤어지고 나서 만나거나 그러시면 상관없죠.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부터 볼게요. 궁금한 건 저랑 만날 때는 저와 손잡은 사진을 올리더니 새 여자는 그 여자의 셀카를 올리더라고요.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한 행동이 있는데 마음의 문제를 왜 따져요? 이게 무슨 상황이 안 맞는 질문이십니까? 두 번째 질문. 만약 저에게 몇 개월의 후 연락이라는 지침이 내려진다면 연락시가 되었을 때는 상대방이 새로운 연애를 하고 있어도 지침대로 연락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연락 안 하시는 거 좋아요. 저는 추천해요. 이 사람하고는 진짜 아니에요. 제외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외 아닙니다. 2주 만나고서 이런 거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 생겼대잖아. 건드지 마세요. 세 번째. 저는 별로 매달리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올차단까지 하는 심리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매달렸어요. 제가 그렇게 싫은 걸까요? 다른 폰으로 염탐해 보니까 몇 시간 단위로 여자 사진 바꾸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저랑은 안 그랬는데. 본인이랑 2주밖에 안 만났잖아. 그리고 정상적인 연애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되셨고요. 쿠로님은 만나시지 마세요. 예. 이건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건들지 마십시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 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히 미련 갖지 마세요. 미련 가져봐야 쿠루님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미련 가져봐야 쿠루님에게도 도움이 안 되니까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미련 갖지 말고 새로운 남자 만나십시오. 이거는 정말 이거는 아닙니다. 쿠루님 저 욕하시겠지만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시켜드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상황적으로 안 되니까 안 된다고 그냥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제외를 해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드리지는 않고, 제외를 해라 말아라 제가 무슨 포청전도 아니고 판관도 아니에요. 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논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상황적으로 말이 안 돼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라는 걸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2주 만나고 이게 안 됐다 그냥 해프닝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정상적인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남자가 지금 뭐 다른 여자가 안 생겼으면은 계속 뭐 해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것도 바로는 안 되고 뭐 좀 기간을 두고서는 이제 접근을 해야겠죠. 왜냐면 내가 보여줬던 모습이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했지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제가 얘기했지만 좋은 행동을 했을 때 먹이를 주고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먹이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쿠루님은 정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걔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는 쫓아다니고 먹이 주고 그리고 걔가 좋은 반응을 보일 때는 다 의심하고 상대방 까고 깨고 그러면 본인은 어떤 대우를 받아요? 버림받는 거지. 자기가 이거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남자가 무슨 어떤 마음을 가져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본인이 만든 상황을 갖다가 나 마음의 문제라고 탓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상황이 있는데 왜 그걸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해? 난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상황이 있는 내가 만들어 놓은 상황이 있는데 이걸 왜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냐 이거죠. 응? 그치?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전체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체적인 큰 틀이 있고 만들어 놓은 상황이 있는데 왜 그걸 마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그래서 우리 쿠로님을 위해서 제가 오늘 여자편 연애 잘하는 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강의편도 좀 보셔요. 근데 제가 저번 그 연애 잘하는 편 이제 그 연애 잘하는 법에 대해서 여자 편을 만들었는데 이제 첫 번째 속설을 얘기해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오늘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여자분들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여자 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쿠루님을 위해서 준비를 한 거니까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자 강의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쿠루님 멘탈 잘 잡으십시오. 이제 애정 있어서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괜히 요런데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응? 괜히 이런데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2주 만나고 이거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잘하는 법 여자편. 자, 두 번째 이야기. 여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괜찮은 남자는 모두 누군가의 남자친구이거나 유부남이거나 게이인가? 괜찮은 남자들은 다 어디 갔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의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남자분들의 심리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사람들이 연애를 시작하면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뭔가 같이 할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데이트를 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매일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남자나 여자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생길 수 있어요. 자기가 편안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렇다 보니까 남자들이 누군가를 꼬셔야 하거나 그런데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안해져요. 예. 잠시만요. 누가 저희 집 벨을 눌러가지고, 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리죠? 그러니까 누가 신비가 왔냐고요. 설마 신비가 왔겠습니까? 자, 아무튼 계속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서로 그 안부를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남자나 여자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남자들이 이제 누군가 여자를 꼬실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편안하고 여유가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 여자를 갖다 꼬시려고 아둥바둥 안 돼도 되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이제 짝을 찾지 못해서 이 여자 저 여자를 기웃거리는 남자들은 그런 안정감 있는 남자의 태도보다는 당연히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가치가 낮아 보이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죠? 여자들에게 긴장하는 남자들은 대부분 상황적으로 긴장해야 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도 상황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긴장되는 감정은요, 어떤 사람과 만남에서 그 사람에게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스스로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서 그게 행동 태도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꼭 합격하고 싶은 회사의 취업 면접 자리라던가, 그죠? 그러면은 얼마나 떨릴까요? 그죠? 떨리고 긴장되겠습니까? 예.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가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하는 여자를 만났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그 여자와의 만남에 대한 대단한 의미 부여를 할 것이고 그걸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남자들이 연애를 안 해본 상태에서 이제 연애를 잘해보려고 하잖아요. 우리 그 미루크의 생존연애 시청하시는 남자분들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여자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자에 대해서 작업을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거의 90% 이상의 남자들은 작업법에 능수능란을 하고 어떤 여자든 자기가 막 꼬실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에 맞게 여자를 꼬시는 능력이 안 돼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관할 정도로 그럴 만한 상황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여자 만나면 얘가 운명의 여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긴장하는 거예요. 경험도 없고. 하지만 누군가를 진지하게 사귀는 누군가 진지하게 사귀는 여자가 있는 남자들, 그죠? 그런 뭐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라던가 유부남이라던가 게이들은 여자들 앞에서 조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이 왜 여자들 앞에서 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자들 앞에서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걔네들은. 따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을 편하게 대할 게 뻔하죠. 왜냐면 조심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게 행동할 필요성도 없고 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겠죠. 예, 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냥 내키는 대로 자기 솔직한 모습을 막 보여주기도 하고요. 어차피 상대 여성과의 가능성을 뭐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그대로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남자들은 여유 있는 행동,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라던가 유부남이라던가 게이들은 여유 있는 행동과 편안한 모습을 여자들에게 보여주겠죠. 여자들 앞에서 긴장을 안 하겠죠.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고서는 여자들은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 난 남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겠어요? 예, 한번 상황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들은 지난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데이트다운 데이트도 제대로 못 해봤을 거고 진짜 사랑하는 여자와의 잠자리에 굶주려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개팅을 받거나 데이트를 하게 되면 여자와의 만남에서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잘 보여야 되니까. 여자가 상이거든, 얘네들에게. 여자가 프라이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남자들은 여자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싶어서 나름대로 뭐 멋있는 척을 하거나 뭔가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행동을 할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나타난 여러분은 운명의 연인이라고 착각할 가능성도 높고, 뭐 센 척하고 멋있는 척하고 유머 있는 척하기도 하고, 뭔가 있는 척, 뭐 대범한 척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긴장한 척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이런 생각들은 고스란히 나의 프레임, 행동 태도로 표출이 되게 되는 거죠. 메타가 내 행동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남자를 한 3개월 정도 만나봐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기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별로 호감도 없는 남자,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 남자를 3개월간 만나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제가 예상컨대 그 정도 만나봐야 그 남자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어요. 몇 번 데이트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건 테스트를 통해서 통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가 노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은 솔직한 모습이 아니라서 알 수가 없고요. 이게 사귀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지만 제가 여자들의 테스트를 통과하려고 아둥바둥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남자와 사귀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죠. 처음에 꼬실 때는 되게 잘해주다가 나중에는 좀 이상한 행동 하는 애들도 있죠. 그런 것과 정반대의 모습도 있고요. 처음에는 되게 센 척 하다가 나중에 사귀면 되게 다정한 남자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 겁니다. 제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제가 강의로 만들어서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이 속설에 대해서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여자분들의 생각과 남자분들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방법이나 꼬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중에 또 짜임새 있게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이야기. 여자분들이 아까 전에 쿠루님이 생각하셨던 거랑 되게 비슷한데, 남자들은 되게 굉장히 이기적이고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혹은 뭔가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게 여자들이 남자를 잘 몰라서 벌어지는, 남자들이 무조건 성숙할 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너무 모자랄 거라고 생각하거나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여자들이 잘 남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남자들을 잘 모르는 여자들은요, 남자들 무조건 어른스럽고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정반대로 나약해 빠졌다라고 욕하고 막 그러는, 둘 중에 하나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남자들은 여자의 말 속에 담긴 진심을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 뭐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몰라서 뭐 어리버리하기도 하고, 뭐 인정도 못하고, 뭐 겸손할 줄도 모르고, 심지어 길을 잃어버렸을 땐 남들에게 물어보지도 못하는 게 남자입니다. 그쵸? 길을 하면은, 여자들은 길 물어보는 거 되게 잘해요. 근데 남자들은 길 못 물어봅니다. 예. 자, 이게 팩트입니다. 예, 맞긴 맞아요. 맞긴 맞아. 하지만 세상에는 미루코의 생존 연애를 모르는 남자들이 99%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이렇게 행동을 한다 이거예요. 이 미루코의 생존 연애를 모르는 남자들은 뭐 소수죠. 예, 아는 사람이 소수죠. 이 방송 보고서는 뭐 깨우치는 남자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별로 없죠.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방송 들으면서도 어려워하시는데, 이걸 보고 그냥 깨우친다는 건 어렵죠. 자, 그래서 남자들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거나 비난하게 되면 남자들과의 관계를 망치기가 딱 좋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남자들은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많은 사례들이 이런 식으로 남자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말싸움만 하다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져서 상황 문제로 헤어짐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아까 전에 우리 주연님 사례도 그렇고 우리 쿠루님 사례도 그렇죠.
똑같죠. 그러니까 남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헤어짐을 맞게 되는 상황이 딱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남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고요. 되게 조심스럽게 대하거나 이상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떠보려는 행동만 해요. 여자들이. 남자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자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자기가 이런 여자분들의 여자분들의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90% 이상의 여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의 감정을 숨기고, 남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게 진심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을 딱 숨기고 얘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걔가 하는 행동을 딱 해보고 얘가 이게 진심이구나 이렇게 뭔가 말도 안 되는 테스트를 하거든요. 이 남자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요, 여자분들이. 근데 마치 이건 어떤 거랑 되게 똑같으냐면, 카드게임 코코를 치는데 내 패를 절대 안 까고 상대방의 패를 보고서는 내가 결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상대방의 패는 뭘 내겠어요, 사실? 포커를 쳐가지고 내 패를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상대방이 패를 까면 어떤 패를 까겠어요? 그냥 무작위죠. 자기가 까고 싶은 패를 까지. 근데 그게 진심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되게 부정적인 테스트를 해요. 자기의 어떤 의도를 꾹 숨기고 남자가 어떤 진심을 보이는지를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간 이런 식으로 상황적인 문제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남자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 돼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관계를 이어나가다 보면은 당연히 오해가 생기고, 남자들은 은연중에 자기가 자꾸 비난받고 자꾸 뭔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비난을 받다가 관계를 끝내게 되는 거죠. 딱 이런 식으로 다 일이 끝나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여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길 물어보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는 게 남자예요. 근데 여자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나에게 노력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남자들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길 물어보는 것도 어려워요, 남자들은. 응? 여자들과는 좀 달라요. 이 남자들이 왜 이 관계에 노력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남자들을 비난하고 욕하게 되면요, 굉장히 곤란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비난과 거절을 하는 행동 태도를, 여자들이 이제 남자를 거절하는 행동 태도를 하게 되면요, 연애를 이어나가고 싶은 남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얘기했지만은 미루코의 생존연애 TV를 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남자들이 볼 거라고 생각해요? 안 봅니다. 99%는 안 보기 때문에 그런 비난과 거절을 받고서 연애를 이어나가고 싶은 남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자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비난 세례를 받고 거절을 계속 받는데 그 연애를 이어나가고 싶은 생각은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현님 사례에서도 보면 알죠? 주현님이 계속 거절을 하잖아요. 되게 반응을 차갑게 해가지고 이 남자의 의중을 떠본단 말이야. 이런 행동들이 그런 거예요. 반응을 자기의 감정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이 남자의 의중을 떠보는 거예요. 좋으면서도 차갑게 굴어보고 그 남자가 어떻게 진심으로 행동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건데,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거절을 하는 거지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예, 그 남자의 진심 이런 것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상관적으로 이 남자가 좋아하는 거지 진심을 따져서 뭐예요, 사실. 아무짝에 쓸모없는 행동이라는 거 여자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행동입니다. 그건 진심이랑도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자분들 스스로가 불안하고 관계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용광로 프로젝트 하잖아요. 우리 미르크의 생존연애 TV에서 용광로 프로젝트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 그 용광로 프로젝트를 하는 남성 회원분들만 하더라도 지금 모르는 여자한테 가가지고 길을 물어봐라, 번호를 물어봐라 이렇게 하는 일을 못해요.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내가 시켰는데 못해. 하루에 딱 몇 번만 하세요. 못해요. 몇 주가 지나도 못해요.
아, 이건 뭐, 그럼 여자들은 어디서 만나, 이 남자들. 사실, 남자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마치 벼랑 끝에서 나를 떠미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무서워해요. 이런 거. 지나가는 여자한테 말 거는 거 엄청 무서워요. 여자들에게 가서 번호를 물어보는 것도 뭐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마음적으로는, 겉으로는 쿨한 척하지만 속마음은 굉장히 힘듭니다. 예, 피 말리는 고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좋아하는 여자, 모르는 여자에게 다가가는 일은 남자들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이 사연에서 나오는 남자들이 여자에게 수작을 걸거나 뭐 데이트 신청을 하고 스킨십을 시도하는 행동들은요, 여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남자들이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에게는 여자에게 거절당할지 모른다라는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엄청나게 안고 도전을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엄청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별로 티를 안 낼 수는 있겠지만 남자들은 굉장히 상처받는 겁니다. 이제 남자들이 겉으로는 티를 내지는 않는 것 같지만, 여자들이 한 번씩 이렇게 거절을 할 때마다 남자들의 자아는 치명타를 얻어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추스리고, 다시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젊었을 때는 그게 되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남자들이 소극적이고 그런 추스리지는 못해요. 한 대 쳐맞으면 그로기 상태에 빠지는 남자들이 많아서 포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번 도전을 하려면 남자들의 자아가 웬만큼 강해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남자들 입장에서는 여이나 문제점 지적의 말들이 뭐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자분들은 잘 모른다고 생각해서 계속 똑같은 걸 얘기를 하시는데, 남자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생각을 안 하고 여자분들은 무시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자들이 얘기를 하잖아. 나에게 확신을 줘. 근데 이 확신을 뭘 어떻게 줘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지. 남자들이 확신이 뭔지를 몰라. 여자들도 잘 모르긴 하겠지만 남자들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자꾸 여자들은 감정적으로 뭔가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확신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남자들도 잘 모르고 여자들도 확신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뭐지? 자꾸 먹는 건가? 뭐 이게 그냥 관심을 달라는 건가? 이런 식으로 헷갈리다 보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계속 거절 몇 번 당하면 얻어맞고서는 그로기 상태로 하거나, 별 생각 없이 뭐 그냥 바보탱이들은 그냥 이거 어떤 인지를 하고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식이 쌓여 있거나 뭔가 지적 능력이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모릅니다.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할 텐데 이걸 해결을 못하면 자괴감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이 관계는 그러면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약간 연애 잘하는 애들이 멍청한 것 같은 남자들이 연애를 잘해. 약간 어리버리하고 멍청한 우둔한 남자들이 연애를 잘해요. 별로 생각 없이 행동하는 남자들이. 남자들 세상에서는 딱 보기에는 쟤 별로 멍청한 것 같고 뭐 우둔한 것 같은데, 약간 쟤는 연애를 잘한단 말이야. 걔는 약간 무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남자분들에게도 이야기하지만 무던한 행동 태도가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남자들 입장에서는 여자들의 비난이나 말을 엄청 크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 번만 얘기해도 되고요. 그 남자들이 어떻게 하질 못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의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이 겉으로는 티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들을 마치 마일리지처럼 차곡차곡 쌓아가다가 나중에 폭발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자들은 그저 투덜거리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별거 아닌 말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얘기했지만 미루코의 생존연애 TV를 보는 남자들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투덜거리는구나, 귀여워라 이렇게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남자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 아예 없다. 예, 자, 없다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냥 헤어지고 싶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난을 들으면은 남자는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이 위험 부담을 안고 그 여자들에게 이렇게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걸 도전하는 걸 이 내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른 여자를 찾아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자기가 능력이 안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랑 상대하기에는 너무 내 능력이 부족하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적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관계를 마무리 짓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자분들이 혼자 남는 게 가장 비극적인 일이죠. 저는 이 강의를 해드리는 게 여자분들이 혼자 남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여자분들이 혼자 남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강의를 만든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하시고요.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랭이야님 들어오셨네요. 오랜만에. 프레임 최강님 들어오셨고. 자, 여신 로이님 들어오셨네. 강의는 끝났고요. 여자가 더 적어요? 남자 거보다? 자, 강의 또 준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되셨고요.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면은 예,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야유회 때 진짜 추근덕 되고 싶었는데 쌤이 가만히 있으라서 가만히 있었어요. 자, 질문 그래요. 예. 뭔 야유회를 갔어요? 뭐 너무 나대서 좋을 건 없어요. 호랭이 하니 너무 이게 남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기가 세 보이면 건들질 않아요. 남자들은 제가 얘기했지만 봐봐요.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들만 잘 생각을 해보더라도요. 남자들은 기가 센 여자들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꼭 기가 세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제 되게 매력적이라고 보이면은 좀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남자들이 워낙 그런 애들은 제껴도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그래 봐야 너무 좋을 건 없다. 나대서 좋을 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도 너무 뭐라고 해야 돼? 튀는 행동에서 좋을 건 없어서 우리 한국 사회는 좀 그래요. 조조님이 남자가 소심한 건지 어장관리인지 헷갈리는데 구별하는 방법이 있나요? 올려주세요 사연을. 조조님 사연을 올려주면 제가 이 아까 전에 쿠루님이나 주현님처럼 어장관리인지 아닌지 내가 뭐 해주잖아. 응? 고양이님이 잘해주는데 사랑하는 거 안 느껴진다고 차인 건 그 남자의 프레임이 낮은 건가요? 잘해주는데 사랑하는 거 안 느껴진다고 차인 거는 그 남자의 프레임이 낮은 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고양이님. 커피와 담배님이 얼마 전에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누나가 털털한 성격인데 저희 집 와가지고 와서 자고 가고 손 간지럽혀 줘야 잠이 온다 그러는데 변태인 건가요? 저한테 호감 있는 건가요? 둘 다죠 뭐. 커피와 담배님 둘 다입니다. 예. 근데 뭐 변태라기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호감 표시하는 것 같은데요. 커피와 담배님. 아니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호감 표시지. 왜 그게 나쁜 거겠습니까? 키스님이 양다리 걸치는 남자의 특징은 뭔가요? 양다리 잘 안 고쳐요, 남자들이. 양다리 걸치는 남자들은 작업하는 남자들 중에서는 자기 멘탈 유지하기 위해서 걸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다리 걸치는 남자들은 거의 없고요. 진짜 거의 없어요. 진짜 찾아보기 거의 없다고 생각해서 이걸 조심할 필요가 없어요. 없어서.
그게 남자들에겐 득이 없어요. 사실 봐봐. 여자들을 만나면 여자들이 막 지랄을 하고 여자들을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여자들이 막 지랄을 하잖아. 그래서 그거 관리를 해줘야 되는 데는 어느 정도 일정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양다리를 걸치는 행동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 일반적인 남자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100명 중에 1명 생길까 말까 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낮은 확률을 갖다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우려야, 우려. 응? 없어. 응? 양다리 걸치는 사람은 없어. 만나면은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거지. 뭐 특징을 알 필요가 뭐 있어요. 이거는 저한테 나중에 만날 때 물어봐요. 제가 사연을 읽어드릴 테니까 그 사연을 보고서 제가 양다리인지 아닌지를 보면 알지. 근데 이건 뭐 기본적으로 양다리 걸칠지 아닐지를 갖다 미리 염두에 두고 만날 수가 없어서 이건 메타프레임 위반이잖아요. 메타프레임이 있으면은 상식적으로 상대방이 나한테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만나는 거지. 양다리를 걸칠 거라고 염두를 해두고 만나면은 본인 정상적인 연애 안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주연님하고 쿠루님하고 다를 게 없어. 키스님이 그러면. 응? 레니본 사랑님이 쌤, 저 몰래 남친 메모장 봤는데 헤어지고 쓴 일기장 같은데 온통 제 얘기가 가득이었어요. 못 본 척 해야겠죠? 예, 못 본 척 하십시오. 아마 그거 제외 업체에서 아마 쓰라고 해서 써놨을 거예요. 걔가 뭐 몰라. 걔가 아마 헤어졌을 때 당시에 이제 헤어지고 쓴 일기장이라면 아마 이제 제외 업체에서 쓰라고 매일매일 쓰라 그래가지고 이제 쓴 거예요. 예. 이게 줘야 되니까 그런 거라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니님이 가볍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남자인지 진지하게 접근하는 남자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몰라요. 없어요. 그거 구별하는 방법 없어요. 그냥 만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나는 장소나 계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소개팅 어플이라던가 나이트클럽이라던가 클럽이나 뭐 술자리에서 만났다. 거기에서 진지한 만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냥 기본적으로 저는 만나는 장소나 계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데서 만나면 제가 만약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클럽이나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이나 거기에서 작업을 하는데 걔네들이랑 오래 사귈 생각으로 작업을 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 진짜 제가 거기서 만약 작업을 하게 된다면 걔네들하고 결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작업을 하겠어요? 설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나랑 뭐 소개팅을 한다던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모임에서 나랑 만난다던가 그러면은 뭐 일단은 오랫동안 보고 만나기 때문에 아니면 소개팅은 어떤 사람에게 신뢰성 있는 어떤 신뢰 있는 사람에게 소개를 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야죠. 음.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는 남자들은 아니 관리가 힘들어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 여자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 관리하는 것도 되게 힘든데 이 지랄이 서라운드로 이렇게 나눠 양 서라운드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 못 버텨요. 그러니까 여자만 만나고 살아가는 그런 무슨 뭐라고 해야 돼? 응? 그냥 작업남들이 아니면은 여자를 그런 식으로 두세 명을 만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불가능해. 그 에너지를 쏟아줘야 되거든. 안 만나면 서운하다고 얘기할 텐데 그거 갖다가 어떻게 버텨요? 양다리를 갖다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랑은 달라. 그래서 예전에 작업남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연애를 하고 싶은데 이제 장기 연애는 하고 싶은데 장기 연애를 하려면 멘탈이 좋아야 되거든요. 한 명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만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작업남들도. 얘네들이 기술로만 알고 있지 이거 갖다가 어떻게 장기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을 갖다가 제가 알려드리는 거지 이 세상에는 장기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을 알려주는 작업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멘탈이 안 털리려고 다른 보험을 들어놓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런 작업을 하는 애들이 있죠.
근데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정말 작업 실력이 좋고, 능력이 되면은, 얘 만나고 나서 얘한테 올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명의 여자를 만나는 게 되게 작업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건 작업 능력이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자기가 정말 작업 능력이 좋으면은 이 여자 만나고 이 여자한테 올인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다가 이 여자랑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다른 여자를 또 작업을 하면 되니까. 근데 굳이 왜 보험을 들어놓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내가 정말 작업 실력이 좋은 사람이라면 굳이 왜 보험을 들어놓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선택자고 얘 만나고 있다가 얘랑 헤어지고 만나면 되지 왜 굳이 쓸데없이 두 명을 동시에 만나? 그건 뭐 이상한 행동이에요. 변태 아니고는 여성 성도착증 환자라던가 뭐 여성 편력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굳이 그런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왜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는 일반인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여자를 두 명씩 관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잠깐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못합니다. 킴킴님이 자존감 낮은 사람은 상황적 문제가 터지면 장기 연애 관계에서도 감정을 끊어내는 행동을 할 수 있나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있죠. 뭐 감정을 끊어낸다기보다는 뭐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냥 떨어져 나갔다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존감 낮은 다음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헤어지자고 했다가 또 매달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매달리는 행동만 해. 가만히 놔두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떨어져 나갔다가 매달리다가 아쉬워서 또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이걸 계속 반복을 하니까 뭐 정상적인 관계가 힘들다고 보시면 되죠. 그게 아까 전에 나왔던 쿠루님이랑 주연님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양다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서 연애 실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게 기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랑 뭐 만족할 수 없다 이러면은 다른 여자를 또 찾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걸 갖다 끊어내고 만나야 되는데 얘네들은 뭐 멘탈이 안 좋고 두려우니까 이걸 못 끊어내고 확 끊어내고 나서 다음 여자를 만나야지. 보통 그렇게 해야지 맞죠. 예. 아무튼 뭐 그런 겁니다. 대충 대략적으로 그런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이제 뭐 기회가 오면은 기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커피와 담배님이 다음 달 초에 곱창 시즌인데 정석대로 밥 먹자고 하는 게 낫겠죠? 쌤 콘서트 가자는 것보단 음 콘서트 가자는 것보다는 밥 먹자고 하는 게 낫냐? 그럼 콘서트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전 콘서트 가자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밥 먹자고 하는 것보다는 콘서트 가자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남산소녀님이 가치 높음이랑 불편함은 다른 건가요? 상대가 제 기분을 맞추려고 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행동을 보이는데 이게 가치가 높음인지 그저 불편함인지 헷갈려요. 같은 의미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불편하게 대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걸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가치가 높은 사람들은 그래서 래퍼를 형성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매력이 되게 높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상대방과의 되게 다독여주는 행동도 많이 하고 래퍼도 많이 쌓아줘야 돼요. 그 대신 기준 없게 행동하라는 건 아니고 기준에 맞게 행동하고 내 프레임에 입각해서 그 여자에게 그 래퍼를 충분히 쌓아주고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자들이 버티지 내가 세게만 행동을 하게 되면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가요. 얼마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프레임 기술 배워가지고 되게 매력적으로 행동하면 여자들이 오랫동안 장기 연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자분들이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강력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여자들이 이걸 좋은 건 좋은 건데 마치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해. 너무 높은 곳에 있으면 이렇게 고개를 계속 들어가지고 계속 쳐다봐야 되죠. 근데 그게 고개를 오랫동안 쳐다보면 목이 아프잖아. 그래서 포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얘를 비교를 해주면 그래서 가끔은 내려와서 같이 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내포나 이런 인간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야지 인간관계가 좋아진다라고 생각 들어요. 자, 키스님이 남자가 자기 본가만 가면 톡이 되는데 전화는 안 돼요.
그리고 조카 만난다고 해서 사진 찍어 달랬는데 FW 시즌, 포워드 시즌 옷 입고 있어서 거짓말하는 게 확실하거든요. 이럴 땐 메타를 어떻게 가져야 되나요? 아니 그냥 그러려니 해요. 사실 본가만 가면은 이건 아예 연락 얘기를 하시면 되죠. 뭐 본가만 가면 이렇게 톡이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이거는 사실 왜 그냥 본가를 얼마나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주 가면은 좀 문제가 있겠지만은 가끔씩 상황적으로 좀 분석을 해봐야겠죠. 키스님, 이게 본가를 갔다가 매주 가는데 매주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지. 상식적으로 상황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지. 당연히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이거는 좀 이거는 너무 이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 규칙적으로 연락이 안 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본가를 한 달에 한 번 간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의심할 건 안 된다고 봐요.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연락 그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이 안 된다. 뭐 그 정도 가지고는 뭐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보죠. 크루크루님이 여자분들한테 남자랑 깊은 대화는 뭘까요? 남자의 인생관이나 철학 같은 대화도 좋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깊은 대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깊은 대화와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의 대화는 좀 다를 수가 있죠. 제가 더 이상 얘기했지만 오감을 활용한 묘사하는 대화법 같은 걸 하면은 좀 깊은 대화로 흘러가요. 이제 깊은 대화라는 거는 표면적으로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화가 아니라 그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추억이라던가 깊은 기억들을 갖다가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추억을 공유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깊은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려면은 오감을 활용한 대화를 통해서 예전의 추억들, 초등학교 때 이야기라던가 아니면은 과거에 내가 자라온 환경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묘사해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가 그런 대화에서 공감을 느끼고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대화가 깊은 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레니본 사랑님이 쌤, 제 업체는 100%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여자 사귄 것도 메모장 정보 보니까 맞대요. 꿈에 나왔다는 얘기도. 제가 몰래 훔쳐본 거나 모른 척 해야겠죠? 그러니까 저희 업체에서 그런 시나리오를 적어서 그걸 쓴 거예요. 애니 본 사람이 그런 시나리오를 줘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그 메모장에 써야지. 그죠? 예. 가짜로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시나리오가 있는 겁니다. 스텔라님이 미르코님 장거리 연애에서 장거리 기준이 1시간 정도일까요? 예, 1시간 정도 넘어가면은 장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예, 같은 서울이다 그러면 괜찮긴 한데 그럼 서울도 뭐 저기 뭐 의정부 살고 한 사람은 저기 뭐 응? 구로 살고 뭐 그러면 뭐 만나기 힘들겠죠. 아무튼 좀 생각 좀 해봐야죠.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의 기준이 달라질 것 같아요. 장거리 연애는 사람들마다의 기준이 달라요. 남영역 쪽이 아니라 서울역에서 수업했었죠, 제가. 서울역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자, 라님, 쌤, 대화 중에 어떤 여자가 데이트 신청한 얘기를 하는 건 질투심 유발인가요? 뭐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만날 필요도 없어서 안 만났다고 하면서 설명하는데 굳이 카톡 온 거 슬쩍 보여주면서 얘라고 한다는데 별 의미 없는 행동인가요? 그냥 질투심 유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별 의미 없는, 그냥 무시하면 돼요. 예, 질투심 유발하더라도 거기 도발이 안 넘어가면 걔는 헛손질을 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면 돼요. 이런 거에 질투심 유발한다고 거기에 도발을 당하지 마시고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안 넘어가면 걔네들이 손해요. 쌤, 저번 주 생일이었는데 갖고 싶은 거 없냐고 해서 없다고 추석 때 두바이 가니까 돈 쓰지 말라고 했더니 진짜로 선물 없이 제 초상화만 갖고 왔더라고요. 좀 실망했지만 서운한 티 안 내면 안 되겠죠? 아니, 초상화면 됐죠. 뭘 더 바래. 뭘 더 바래.
두바이 경비 꽤 많이 나올 테니까. 아니, 뭐, 그 정도면 됐죠. 아, 초상하면 됐지. 라님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별 반응 안 했거든요. 예. 키스님이 쉴 때마다 항상 가고 있어요. 갑자기 어머니가 왔다고 하고. 몰라요. 그러니까 키스님이 이거 갖다 주기를 봐야지. 내가 모르잖아. 키스님이 얘기한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지.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달라. 그러니까 일산에서 자기가 일산 사람이 어디든 가면 1시간이다. 그럼 그건 장거리가 아닐 수도 있죠. 음. 아, 그래요, 가디언스님? 맞아요. 제가 길 물어보는 미션 많이 했었죠. 그래, 그럼 맞아요. 저 맨날 그거 시킵니다. 음, 그래, 양형님처럼 어딜 가서, 어딜 가도 뭐 1시간 걸린다? 그러면은, 그게 장거리는 아닐 수 있죠. 같은, 뭐, 그거는 자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이네. 그때랑 변한 게 없죠, 저는. 그때, 음, 그때가 이제 서울역에서 제가 수업을 할 때가, 어, 제가 사업하다가 이제 동업하다가 이제 해산하고 예, 같이 이제 해산하고 거기 서울역에서 제가 잠깐 수업했었거든요. 아, 결혼해서 잘 살고 계세요? 역시 제가 가르친 보람이 있네요. 누군지 모르겠네. 근데 기억이 안 나. 이름이 뭔지 알아야지. 음, 그거 이렇게 보람차네요. 이제 그때가 이제 그 원래 제가 사무실 처음 열었던 게 성신여대 근처에서 도남동이거든요. 그게 도남동에서 원래 처음 사무실 열었다가 거기서 한 3년 정도 4년 정도 4년 정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역에서 제가 잠깐 했었고 그다음에 이대로 건너왔었죠. 네. 아, 그래요. 아, 잘 됐네요. 그러게 어떻게 여기를 알고 찾아왔어요? 좋아요. 그 결혼해서도 이 선장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음. 음. 아, 미르쿠님 닉네임 보고 들어왔어요? 결혼해서도 선장의 역할 잘 하셔야 됩니다. 항상 잘 보시고 가정 잘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그래요. 우리 가디언스님이 우리 모자란 분들에게 좀 좋은 기운 좀, 응? 쿠루님, 뭐, 주현님 이런 분에게 좋은 기운 주시고 가세요. 키스님이 한여름인데 포워드 시즌 옷. FW가 그거구나. 가을하고 겨울 시즌. 입은 아이 사진 지금 찍었다고 보내주는데 의심할 만한. 아니,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이 작은 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큰 상황을 봐야 돼요. 키스님. 얼마나 자주 가는지를 봐야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키스님, 정신 차리세요. 아니, 내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는데 뭐 자꾸 이런 이상한 포인트에서 찍혀가지고 이상하게 거기 파고든다고 해서 답 없습니다. 본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죠. 아니,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그거 하나 가지고 왜 실랑이를 하고 계세요? 정신 차리세요. 응? 빵바다님이 이성을 만나기에 있어 기준 세우기에 외모적인 기준은 안 되는 거죠? 상대방 태도로만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건가요?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기준 세우기가 너무 어렵죠. 외모적인 기준은 어차피 눈으로 보니까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사실 예를 들어서 외모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쌍꺼풀이 없는데, 키가 170짜리 남자를 만났는데, 난 키가 180이어야 되거든. 그러면 그냥 안 만나면 되는 건데, 그거 갖다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기준을 세울 필요가 없지. 응? 그래서 기준은 외모적인 거는 어차피 눈으로 보면 아니까, 본인이 눈으로 보고 안 만나면 되지. 왜 외모적인 기준을 왜 세워요? 좋습니다. 가디언스. 음,
다 됐죠? 예. 키스님, 다 됐죠? 자, 다 된 것 같고. 아, 가디언스님. 아, 감사합니다. 예, 자주 놀러 오십시오. 예. 제가 이렇게 방송쟁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방송 다 질문 다 되셨으면 끝내야겠죠? 예, 오늘도 그렇게 어느 이럭저럭 하다 보니까 벌써 10시 30분이네.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 가디언스님 감사하고요.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이빠이. 예. 예. 오비스트님, 스마일통통님, 조이킴님, 레니본사랑님, 프레임체강님, 제니님, 예. 민트콩콩콩님, 고양이님, 키스님, 복부인님, 라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빵바다님, 민트콩콩, 남산소녀님, 예. 스마일통통님, 예. 뚜오님, 예. 울투랑, 셰썰님, 고양이, 스텔라님, 김김님, 호랭이야님, 프레임체강님, 아,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편안한 밤 되시고요. 잘 주무십시오. 예, 호랭이야님, 씻고 주무시고요. 예. 또, 병 걸려요. 안 씻으면. 예. 꼭 씻고, 깨끗이 씻고 자야 돼요. 자, 드시고. 빠이빠이. 예, 주무세요. 네.